그 다음에 요 상가 건물의 인도하고 사업자 등록, 요거는 대항력의 취득 요건이자 존속 요건이다. 그죠? 계속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점유를 상실하거나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있던 대항력이 소멸해 버립니다. 다시 갖추더라도 종전 대항력이 부활하진 않아요. 그때 이제 그 시점에서 다시 요건을 갖춘 시점에서 뭐 이제 그 권리를 가지는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있어도 종전에 있었던 대항력이 소멸하는 것은 이제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 2006년도 판결이고요. 배당 이의 사건인데 경매 배당에서 배제된 상가 임차인이 제기한 배당 이의 사건인데요. 자, 이것도 이제 그 대항력을 갖추려 그러면 경매에서는 지금 원래 이게 경매가 아니라 그냥 사고 팔 때, 상가 건물 사고 팔 때는 대항력을 계약력은 계속 갖추고 있어야 되잖아요. 존속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언제까지 유지돼야 되느냐? 변경된 건물주 이전 등기 할 때까지 유지가 돼야 그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는,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기는데, 경매는 언제까지 갖춰야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경매 절차의 특수성이라든지 뭐 등등 그런 걸 고려해서 지금 현재 판례는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을 이때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중간에 폐업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유효한 사업자 등록이라고,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유효한 사업자 등록이라고 볼 수 없다. 이게 이제 우리가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존속한다,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항상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항력 요건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유효하고 플러스 확정일자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항상 사업자 등록이 뭐 대항력이든 우선 변제권이든 여기에 이제 기본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 대법원 판결이고요. 이것도 배당 이인데요. 요거는 임차인이 이제 배당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임차인 배당에서 배제된 원고가 제기한 배당 이의 소송에서요. 대법원은 임차인에 대한 배당이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자, 임차인 배당이 왜 잘못되었냐라고 하게 되면은 배당 요구 종기까지 이렇게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요거는 한번 보십시다. 요거 이제 조금 한번 전대차 할 때의 문제예요. 이 임차인이 중간에 그냥 전대차를 해버렸는데, 이 전대차 할 때는 유효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직접 점유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못하게 되면은 대항력을 갖출 수가 없죠. 이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의 임차인이 만약에 주인 동의 받아서 전대차 관계를 전차인을 넣었다라고 할 때 임차인이 배당받기 위한,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하고 그다음에 우선 변제권을 주장하는 유효한 주민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전차인의 주민등록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임차인은 전대를 했는데 전대하면서 자기는 그냥 폐업해버리고 자기는 있던 사업자 등록은 폐업해버리고 그 다음에 점포를 전차에서
스낵코너 영업을 한 그 전차인, 소해인은 그 사람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바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갖출 수 있는 유효한 사업자 등록일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대구지법 2008년도 판결, 임대차 보증금 돌려달라라고 하는 거고, 자, 자, 이거는 그 중간에 이제 임대차를 하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하여튼 다른 건물로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정정을 해버렸네요. 사업장을 옮겨가지고. 그러니까 그걸로서 그냥 상실돼 버린 거죠, 뭐. 상실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사람이 더 나아가서, 이 원래 있던 임차 건물로 사업장을 변경하는 사업자 등록은 안 하고, 그 임차 건물에 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아서 뒤늦게 이제 임차권 등기는 갖췄다는 거예요. 갖췄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는 사업자 등록 없이 경료된 것이어서 무효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원래 있던 건물에 있다가 사업자 등록을 하다가 사업자 등록을 정정 신청하면서 다른 건물로 정정 신청을 했죠. 그러면 이게 대항력을 상실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더 나아가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를 뒤늦게 했어요. 자, 그렇다 그러면 법원이 이 임차권 등기는 사업자 등록도 없이 경료된 것이어서 무효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사실은 좀 틀린 것 같아요. 임차권 등기는 유효하거든요, 사실. 임차권 등기는 그 사업자 등록을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주택임대차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주택임대차에서 여기 법이 있네요. 법을 지금 잠깐 보시죠. 법을 보시면은 왜 이게 그 임차권 등기가 무효는 아니다라고 하면, 여기 임차권 등기는 그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그때부터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다라고 하고 있죠. 다만 그 전에 이제 그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갖춘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 이후에는 이런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대항력 또는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서, 사실 임차권 등기 자체는 그냥 이 앞전에 우리 주민등록이라든지 사업자 등록 이런 것과 관계없이 임차권 등기를 하면은 그때부터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가집니다. 그 시점으로부터.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뒤에 판단이 맞는 것 같아요. 임차권 등기가 유효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임차권 등기는 요때서야 비로소 경매개시 결정 이후 요때서야 비로소 경료됐기 때문에 요거는 그 대항력이 없다. 그렇게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가 사업자 등록도 없이 경료된 것이라서 무효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저는 좀 공감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경공매와 대항력권인데요. 우리가 대항력권 얘기할 때 기계적으로 인도와 주민등록, 인도와 사업자 등록 이렇게 해서 하면 대항력권을 갖춘다 그랬는데, 우리가 경매하면은 그 대항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항상 선순위 말소기준 권리를 본 다음에 임차인이 아무리 인도와 사업자 주민등록이나 인도 내지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외관상으로는 요건상으로는 그냥
대항력을 갖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이전에 선순위 말소기준 권리가 있다면 그런 건물이 낙찰이 되면은 임차인은 대항력을 상실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이해관계인의 어떤 보호라고 하는 또는 선순위 담보물건의 담보가치의 보장 이런 부분에서 그 임차인의 대항력을 인정하게 되면 그런 그 가치들이 다 이제 훼손되잖아요. 이해관계인들이 다 이제 그 손해를 보게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해석상 그런 경공매에서는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대항력권을 갖춘 사람은 대항력이 없는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반대로 저당 설정, 저당권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전입신고해서 들어왔다, 사업자 등록해서 들어왔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그 소유권, 그러니까 경매가 아니라 매매로 소유권이 변동되게 되면은 그 바뀐 사람한테는 그대로 대항력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경매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대법원 2000년 판결도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선순위 저당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임차권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낙찰자에게. 그다음에 2003년도 대법원 판결도 그런 취지입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부터 이제 대항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또 대항력의 효력은 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